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쇄 및 사진기법, 자, 사진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현상이 뭡니까? 자, 사진을 찍게 됐을 때 필름에 처음에 상이 맺히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잠상이라고 한다. 그 보이지 않는 필름을 그 필름에 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을 현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현상액을 넣게 되면 MQ, PQ, 메톨 하이드로퀴논, 그 다음에 페니돈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있다 얘기했었고 현상 보조 약이 있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현상을 하면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수세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건조시키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근데 그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아보는 종이에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바로 인화 과정인데 인화라는 개념은 현상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자, 특히 이제 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한데 우리 확대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기라는 장치는요, 어떤 거냐면 다양한데 일단은 이렇게 확대기 박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 요 밑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인화지를 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상된 필름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렌즈가 달려 있어요. 빛을 쏘고 여기 이제 광원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다가 뭐예요? 필름을 놓게 되고 빛을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러면 필름을 통과된 빛이 자, 여기에 보면 인화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화지가 뭐예요? 인화지는요, 필름은 뭐예요? 필름 베이스에 관광 물질이 발라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화지란 종이에 뭐가 발라 있는 거예요? 관광 물질, 인화지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화지,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암실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얘가 관광 물질이니까, 그지? 자, 또 암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빛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 여기에 빛이 닿겠죠. 이걸 우리는 노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화의 첫 번째 순서 노광이에요. 노광. 빛을 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필름을 통과한 빛이 여기에 뭐예요? 상이 맺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필름 자체는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뭐라고요? 네거티브 필름. 네거티브가 뭐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면 밝은 부분은 어둡게 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밝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 네거티브에 다시 빛을 비춰주면 여기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포지티브의 상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어두운 부분은 밝게 되고 밝은 부분은 다시 어둡게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빛을 비치면 보이지 않는 상이 여기에 잠상이 생기는데 인화지를 마찬가지로 자, 보이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이죠. 현상. 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종이를 어떠한 이렇게 이러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여기 뭔가 이렇게 물 같은 게 이렇게 용액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종이를 놓고 그다음에 핀셋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뭐가 돼요? 여기에 상이 쫙 하고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필름에서도 우리가 교반했잖아요. 현상 탱크에서. 그러면 상이 나타나듯이 종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 사실 사진과나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영화에서는 경찰들이 다 하고 막 그래, 그지? 예, 멋있어 보이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죠? 예, 하여튼 여러분도 지금도 이것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상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현상액은 뭘 사용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MQ, PQ 앞에 배웠던 그 현상액과 동일한 현상액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뭘 해요? 자, 현상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현상하지 마. 뭐예요? 정지한다 그랬었죠? 자,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표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안에 뭐예요? 뭘 제거해야 됩니까? 할로겐 하원. 관광물질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착.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현상액에다가 이렇게 흔들면 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축축축축 털어서 그 옆에 뭐예요? 표백, 정지액에다가 쭉 흔들어요. 또 탁탁탁 털어서 어디로 갑니까?
정착액에다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닦아내는 수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만큼 잘라서 또 코팅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게 과거에 인화하는 기본적인 아날로그 사진을 얻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컴퓨터의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현상과 인화하지 프린트 해버리는 거죠. 프린트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인화지에다가 바로 하게 되면 고화질의 사진을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인화와 현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좀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몸에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현상 인화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겠죠. 과거와 달리. 여하튼 요것이 인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많이 출제가 되느냐. 어차피 이 순서에 대한 거, 요 순서 과정, 이거는 뭐와 거의 동일하다? 현상의 프로세스 과정과 동일하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화할 때 쓰는 이 확대기인데 이 확대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광식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집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그러면 자, 집광식은요. 요 안에 이제 우리 그 블록 렌즈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블록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블록 렌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확대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직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광식은요, 그냥 불투명 하나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산판 유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블록 렌즈냐, 그냥 확산판 유리냐에 따라서 상광식과 직광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한 중간식 확대기도 있고요. 그 다음 반사식 확대기는 뭐냐면 빛을 위에서 보통 이 상광식이나 직광식 광원은 위쪽에 있는데 반사식은 요 옆에서 빛을 쏴요. 그래서 여기 거울이 달려가지고 그 거울을 통해서 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직광식이나 상광식 요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광식은 주로 초상 사진, 컬러이나 밀착이나 상광식은 그리고 직광식은 보통 흑백 프린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안에 사용하는 광원은 뭐 텅스텐 광원, 그다음 할로겐 램프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 이건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대기는 요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라든가. 그래서 요 위아래로 당기면 그만큼 어때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당기면서 인화지에 먼저 일단은 크기를 맞춘 다음에 노광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기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프로세스 했고 두 번째는 인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인화지는 그냥 종이에 강강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필름과 동일합니다. 근데 종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종이에 인화지가 발라져 있는 걸 우리는 FB라고 얘기합니다. FB 인화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이 자체에 베이스에 이렇게 강강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 그래서 교재에 보면 화이버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에 직접 베이스에 강강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라져 있느냐 그러면 황산 바륨을 미세하게 젤라틴 용액에 분산시켜 도포한 건조수. 똑같아요. 필름도 그렇잖아요. 할로겐 하은 하면 황산 바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포해서 건조한 거죠. 그 다른 말로는 우리 버라티지라고 했었어요. 그죠? 이거 앞에 우리 종이의 종류할 때 제가 그 얘기했었죠. 나중에 인화지 얘기할 때 버라티지가 인화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C 인화지는 뭐냐? 마찬가지 종이긴 한데요. 종이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앞면과 뒷면에다가 식물성 수지나 폴리에틸렌 수지를 코팅한 다음에 그 위에다 감각물질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버 베이스라고 인화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이에다가 직접 감각물질을 바른 거고요. 얘는 이미 벌써 뭐예요? 식물성 수지나 에틸렌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감각물질을 바른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C 인화지에 비해서 화이버 베이스의 특징 뭐예요? 톤이 상당히 풍부하고 표면 질감도 좋고
장기 보존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RC 인화지는 얘도 마찬가지 이러한 종이 이런 그 용액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좀 인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세 건조 시간이 짧고 그리고 현상 농도의 변화, 그러니까 그 현상 과정에서 어떤 농도 자체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사진 작가들이 과거에 더 원했던 건 요거예요. FB 인화지를 많이 사용했고요. 좀 더 안정적인 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RC 인화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화지는요 보통 호수가 있어요. 인화지에 호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넘버 1, 2, 3, 4 이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 1은 뭐 가장 낮은, 그 다음에 매우 높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다계조 인화지라는 게 있습니다. 다계조 인화지. 이 다계조 인화지라는 건 뭐냐 그러면 호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변 콘트라스트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변 인화지라고 얘기도 하고 가변 콘트라스트 인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계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화지에 원래는 이 호수마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거에 맞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화지에다가 직접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다른 말로는 이걸 무호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FB, 이거 뭐라 그래요? 하이버 베이스, RC 인화지. 둘 다 종이긴 한데 얘는 종이에다 직접 감각물질 바른 거고요. RC는 종이에다가 이미 벌써 식물성 수지와 폴리에틸렌 수지를 코팅하고 그 위에다 감각물질을 발라주는 것을 RC 인화지.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인화에 필요한 인화지와 그 다음에 확대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필름을 통해서 인화를 하는데, 자, 보통 필름에 있는 상을 잘 인화해서 필름을 최대한 필름에 찍은 어떠한 그 작품이든 어떤 피사체든 상을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찍은 필름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빛의 양이 좀 적었거나 또는 더 추가해야 되거나 이랬을 경우 뭔가 필름 자체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가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 수정할까요? 바로 이 인화 과정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가공이 있었죠. 인쇄할 때도 마치 후 처리하는 방법과 인화할 때 어떻게 수정 인화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아마 꼭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우리에게는 포토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또는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수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그러한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아날로그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아닌 인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조정을 했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조정은 세 가지겠죠. 밝게 하기와 그다음 뭐예요? 어둡게 하기. 아니, 밝게 하는 거냐, 어둡게 하느냐.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둡게 만드는 후가공은 뭐냐? 그러면 우리 버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버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밝게 하는 후가공을 뭐라고 하냐? 다찡 또는 다징, 더찡 그래요. 책에는 더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찍어낸 사진이 좀 어둡다. 그럼 그걸 좀 어떻게 해요? 밝게 만들고 또 밝게 하고 싶으면 또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후가공을 우리는 버닝과 다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주로 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확대기와 인화지 사이에 어떠한 무언가를 이 안에 넣어서 빛이 닿을 때 어떻게 빛을 덜 달게 한다든가 더 달게 한다든가 하는 장치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마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찡과 버닝.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게 어둡게 하는 게 가장 인화의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찡과 버닝이 있어요. 근데 완전 어둡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 어둡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면 플래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플래싱.
플래싱은 완전 뭘 만든다? 어둡게 만들어내는 걸 플래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포토샵에도 보면 다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툴박스 안에 있죠. 그죠? 버닝도 툴박스 안에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 없는 어떠한 점이나 선, 이러한 어떤 잡티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스포팅이라고 합니다. 스포팅 또는 애칭이라는 기능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스포팅과 애칭이 바로 점과 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감, 붓, 뭐 용의 핵, 조명, 수정, 칼, 유리 등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팅, 애칭,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는 주로 요 밝게 어둡게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크로핑은 뭐 하는 거예요? 크로핑은 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진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걸 크로핑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트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트리밍 뭐라고요? 트리밍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삐뚤어진 상을 어떻게 해요? 조절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거죠. 과거에는 인화 과정에서 다 그걸 조절했었어요. 그래서 인화도 나름대로 아주 기술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포토샵에서 컨트롤 T만 누르면 얼마든지 크기도 조절하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현상하든 인화하든 어떤 보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사진을 만들어 놨는데 사진이 보존이 안 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존력을 높이고 색감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토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인화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거 외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특수인화법입니다. 뭐라고요? 특수인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한 특수인화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솔라리제이션입니다. 뭐라고요? 솔라리제이션. 자,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음화, 양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음화를 네거티브, 양화를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화지 자체에 음화와 양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솔라리제이션. 자, 사바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한다? 사바티에. 그냥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음화와 양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와 같이 나타나게 해주는 그러한 특수인화법이 뭐다? 그러면 솔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몽타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몽타주. 들어보셨죠? 몽타주. 우리 경찰들이 어떠한 범인을 잡을 때 어떠한 목격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눈, 코, 입을 조합해서 범인을 그려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장 이상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해서 중복 인화하고 노출시켜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법을 우리는 몽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솔라리제이션, 몽타주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포토그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포토그램. 뭐라고요? 포토그램. 이것은요, 필름 없이 그냥 인화지를 놓고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들어내는 약간 추상 느낌의 사진을 우리는 포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없다? 필름이 없이 그냥 인화지에 광을 주면서 그 위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포토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시험에서는 요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뭐가 나옵니까? 솔라리제이션, 양화와 음화를 같이, 몽타주는 2개의 사진을 합성 또는 붙이거나 떼거나 하면서 중복 인화하는 거, 포토그램은 필름이 없이 인화를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또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 풀면 나오겠지만 포스터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포스터리제이션이라는 것은 교재를 보시면, 자, 면분할 방식과 같은 평면적인 톤을 가지고 상을 만드는 인화 기법으로 정상적인 피사체 톤을 하이 콘트라스트 필름을 사용하여
세 개, 네 가지 특정한 톤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 안에서 톤, 색조를 4개 이상으로 분리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법을 우리는 포스터리제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에 여러 개의 톤이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포스터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밀착 인화라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밀착 인화.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밀착해서 인화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화지에 내가 뽑은 필름 있잖아요. 여러 개의 필름을 여기에다 다 필름의 크기대로 인화하는 거. 그것을 밀착 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진을 확인해야 될 때 밀착 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럴 때 쓰던 그런 인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릴리프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조각의 어떤 부조를 보듯한 느낌. 그래서 흰 선과 검은 선이 피사체 윤곽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마치 조각의 어떤 부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인화. 그 다음에 할키 사진. 그래서 뭐 음영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과거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수 인화법은 이거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포스터리제이션, 밀착인해, 릴리프 포트, 하이키 사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냥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인화, 특수 인화법까지 해가지고 인쇄 사진 기법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어때요? 인쇄 파트와 사진 파트 여러분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어렵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자, 항상 강의만 듣다 보면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다 그랬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문제를 한번 책을 보고 교재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최대한 암기를 해보고 그다음 뭐 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기출문제 쭉 풀어보는데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틀리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또 시험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다양한 아주 들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자, 조명만 가지고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 한 파트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미시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뭐 그냥 찍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하튼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도, 지금까지 강의한 정도만 아시면 인쇄 및 사진 기법 적어도 70점 이상.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면 80점 이상. 예, 그리고 쿠션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10점 정도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변별력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도의 강의를 듣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 찾아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만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기사에서 조금 어렵다 느낄 수 있는 인쇄 및 사진 기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각디자인 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